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동 6권 260페이지에 있는 화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화는 음양이 합하여 변한 뜻이다. 곧 천지가 서로 머물러 오행이 균등하게 배치된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화가 국을 이루어 운전되면 황제의 곁에서 보응을 받아 황제의 측근이 된다 하였다. 화격이라 한 것은 천간이 합하여 화한 오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갑기가 합하여 토로 화하고, 을경이 합하여 금으로 화하고, 정과 임이 합하여 목으로 화하고, 무와 개가 합하여 화로 화하고, 다음 병이 신과 합하여 수로 화하는, 이렇게 화하여서 격을 만들게 되는, 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화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상이 뒤집히면 평생 하잘 것 없이 되고, 간지가 상정된 자는 화하는 것으로 일컫고, 일시가 합하여 화하는가 합하여 화하지 않는가를 살펴야 한다. 사주 원국에서 화하여 화상이 되었는데 대운에서 합하여 화한 것을 깨어버리면은, 즉 뒤집히면 평생 하잘 것 없이 되고, 간지에 화한 오행의 지지가 잘 이루어졌다면은, 즉 상정된 자는 화하는 것으로 일컫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옥정에 이르기를 오기가 화상이 되면 순일하여 청결하여야 한다 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화하여 화격이 되려면은 정말로 순일하여야 합니다. 순일하지 않으면은 화하지 않습니다. 화했는데 되돌려지게 되면 귀했다가 전하게 되고, 화하고 화하지 못한 것에서 수명이 있고 요절하게 된다. 동원론에 이르기를 을은 왕한경에 종하고 경은 왕한을에 종한다 하였다. 약한 놈이 강한 놈에 합하여 가버려서 종한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들은 화격이나 종격에 관한 내용과는 아닌 합하여 가느냐 합하여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경일이 무기하면 화가 유기하게 되어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각 무기하면 사용이 불가하다. 가령 정임 하목이 봄에 생하면 곧 남편이 처에 종하여 살아가고, 겨울에 생하면은 처가 남편에 종하여 살아가는데 이것을 일컬어 화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정과 임이 합하여 화한 오행이 목이 되고, 만약에 인월에 생했으면은 임목은 봄이잖아요. 이렇게 봄에 생했으면은 정화의 임목은 화의 생지가 되죠. 그래서 정화에 힘이 있게 되어서 힘이 없게 된 임수 남편이 정화 처에게 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생하면 처가 남편에 종하여 살아가는데, 이 말은 정과 임이 합하여 목으로 화하는데 자월에 생했다면은 남편성 임수가 자월이 되니까 영양이 강왕해지죠. 그리고 정화는 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가, 즉 정화처가 남편 임수를 종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오행이 강한 오행에 종하여 합하여 간다는 말이죠. 다음에 예시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갑인, 기사, 갑술, 임신인데 갑기 합하여 화토하는데 토국을 얻었고 장생 신이 있다. 갑과 기가 합하여 토로 화하는데 신금은 토어 장생지가 되죠. 삼명법에서는 토는 수어 생왕고 사주를 따라갑니다. 사주를 감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를 한눈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기 합을 하면은 토로 화하느냐, 그 형상을 사주에서 월령에 사화가 있다, 일지에 술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 형상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시지 신금에는 사실 무토가 있죠. 그리고 임목은 토어 생지가 되죠.
무토가 있죠. 그래서 토가 비교적 왕하죠. 그런데 이 사주에는 또 목을 보면은 목이 연에 전록되어 있죠. 목도 강해요. 이렇게 되면은 화하기가 힘들죠. 완전하게 화하는 그런 사주가 되어야 좋은데 이 사주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갑술, 갑인, 계해, 무오가 되는데 무게가 합하여 화로 화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은 화에 속하는 지지가 이렇게 되죠. 인, 오, 술, 화국, 삼합국을 이루었고 일제 사화가 있죠. 이 사주는 화로 화하는 형상을 비교적 잘 갖춘 그런 사주가 되죠. 무게 합하여 화로 변하는데 인월에 생하였고 사가 관에 임해 있고 이 말은 사화 중에 무토가 있고 다시 청간 계수와 무게 합하여 화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시지의 오화에 화기가 득시하여 왕하고 득이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시지의 득시로 오화가 왕하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전체의 형상에서 화의 영향을 가름할 수 있는 지지가 많은가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봐야 한다는 것이죠. 화경만 이렇게 본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모든 사주를 추리할 때는 간목일간에 비경급이 왕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면 신묘, 무술, 무인, 경호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청간합은 없어요. 그를 봅시다. 갑이 오중어 기토를 취하여 진토로 화한다. 그래서 주는 부후 부기 하게 되었다. 이 사주는 일간 간목이 오중어 기토와 합하여 화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모호하죠. 부유하고 부기하여서 끼어 맞춘 것이 아닌가 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사주를 삼명명리법으로 생각하면은 인오술 화국이 있죠. 그리고 간목일간이고 그러면 이 화는 간목의 식상성이 되고 또 재성이 강하죠. 특히 월주가 무술이잖아요. 전록에 해당하는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죠. 목화 통명이 된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일 뿐 아니라 일간도 일지에 인목이 있고 연지에 묘목이 있어요. 일간도 강합니다. 그리고 연간의 신금의 천을기인은 오와 인이 되죠. 천을기인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 갑, 무가 있어요. 이거 3기죠. 물론 아쉬운 것은 각 천을기인이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3기의 천을기인 충미가 있었다면은 완전한 신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주의 최상이 최상급의 최상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당연하게 부호하고 부기하게 되는 사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